안녕하세요. 넌 학생, 나는 수학쌤의 슬기쌤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퍼즐을 들고 왔습니다. 무슨 퍼즐이냐면 바로 네모네모 로직이에요. 자, 이름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이름은 모르는데 퍼즐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선생님 한번 띄워볼게요. 자, 보셨어요? 자, 이렇게 숫자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색칠을 하면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단순한 그림이긴 한데 하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자, 그리고 크기도 당연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쌤하고는 작은 것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칠판에 그리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5칸짜리는 그리기가 좋은데 20칸 막 이렇게 되면은 요 안에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우선은 초급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자, 네모네모 로직이 어떤 유래로 생겼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쌤하고 또 한번 살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선생님이 준비해온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쌤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또 놀란 게 있습니다. 자, 이름이 엄청 많아요. 이름이 여러 개예요. 20개가 넘어요. 그래서 봤더니 개발자랑 각 나라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개로 나뉜답니다. 자, 왜냐면 이게 또 게임으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 이제 만들면서 이제 자기네 게임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혹은 나라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한번 선생님이 읊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은 제일 대표적인 이름은 대한민국에서는 네모네모 로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좋은 거는 노노그램으로 찾아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시작한 거는 피크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외에도 로지가트, 로지미지, 크루치픽세, 피크로스, 한지, 일본 십자 낱말풀이, 카레 카랄라마카, 크립토픽스, 피거픽스, 페인트 바이 넘버스, 쓰나미, 제페니즈 퍼즐, 진 그리둘러, 그래피로지카, 말로반 크립조키. 이름이 좀 어렵죠? 쌤은 조사하면서 무슨 러시아 말인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려있는데 우선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에서는 네모네모 로직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쌤이 조사하다 보니까 왜 네모네모 로직으로 했지라고 생각해봤는데 이 퍼즐이 또 보면은 일본에서 또 많이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개발한 사람 퍼즐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가 책을 내면서 그 책 제목이 네모네모 로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네모네모 로직이 아마 공통적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쌤이 이름이 나온 거 한번 보여줄 테니까 왜 나왔는지 한번 우리 이랬구나 하면서 느껴봅시다. 자, 우선은 로직이 똑같아요. 가로축하고 세로축에 숫자가 있는 거. 그쵸? 우리 전에 했던 선생님하고 했던 가쿠로 기억나세요? 좀 비슷비슷하죠? 자, 퍼즐들이 보면 거의 다 숫자 가지고 뭘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수학자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 그쵸? 자, 가로축과 세로축에 제시된 숫자를 이용하여 숨겨진 그림을 찾는 퍼즐 게임인데, 자, 숫자를 이용해서 뭔가 찾는 거. 우리 숫자를 찾는 거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선생님은 보자마자 지뢰찾기도 이런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조금 다른 게 지뢰찾기는 지뢰를 찾으면 우선 게임이 끝나버리잖아요. 그 지뢰를 안 찾으려고 깃발을 세워놓죠. 그쵸? 자, 그런데 뭐 실패하든 성공하든 뭐 그렇게까지 뭐 큰 흥미는 없어. 시간만 뭐 중요하지. 그쵸? 자, 그런데 얘는 네모네모 로직은 성공하고 나면 그림이 남아요. 그리고 그 그림을 맞추는 재미도 있어요. 왜? 그림이 이쁘게 곡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얘는 칸을 칠하기 때문에 조금 투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장식으로 활용한 초보적인 그림 숫자 퍼즐은 1900년대에 시작이 되었대요. 자, 근데 본격적으로 그림 숫자 퍼즐은 1979년 영국의 유명 퍼즐 전문가 프레보 트루란이라는 인물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됐죠. 그쵸? 자, 그런데 아마 퍼즐들이 이때 개발이 되고 나서 선풍적인 인기가 아무래도 2000년대 돼서 머리를 쓰는 거 조금 중요하면서 그때 아마 좀 퍼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퍼즐대의 공통점이 결국은 일본에 가서 좀 발달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일본에서 근데 발달한 내용이 2가지 썰이 있습니다. 자, 2가지 썰을 선생님이 조사해봤는데 둘 다 그럴싸해가지고 다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보세요. 자, 첫 번째 썰은 1988년 이시다 노부코라는 일본 그래픽 편집자와 퍼즐 전문가인 니시오 테치야라는 사람이 지금과 같은 네모 로직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따로 발표를 했대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시다 노부코라는 사람이 이거 게임 이거 하면 좋겠는데 라고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니시오 테츠라는 사람도 그거를 이제 개발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발표가 되니까 논쟁이 휩싸인 거예요. 왜? 서로 자기가 먼저 했다고 하고 싶잖아요. 그쵸? 자, 그랬는데 현재는 양쪽이 우연히 같은 방식의 게임을 비슷한 시기에 창작했다로 지금 거의 그냥 합의가 된 상황이라는 썰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좀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몰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1988년이에요. 1988년에 인터넷이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부산에서 누군가 게임을 발표해가지고 막 했지만 지금은 부산에서 누가 게임을 발표해서 페이스북에만 올려도 전 세계 사람들이 금방 알잖아. 그쵸? 자, 그런데 1988년에는 부산에서 누가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걸 하고 있더라도 서울에서도 1988년에 누가 개발한 거야. 자기도 쓰고 있어. 하지만 그 두 사람이 몰라요. 그쵸? 자,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내서 뭐 서울 사람이 부산 가서 뭐 소개한다든지 부산에서 서울에 가서 소개한다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막 몇 년 돼도 몰라. 근데 우연찮게 서로 알았는데 야, 나 88년 만들었어. 나도 88년 만들었는데 이러면 이제 싸움이 나겠죠. 예, 그러니까 시기도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럴 일이 별로 없겠죠. 지금은 개발하면 내가 인터넷에만 올려도 금방 퍼져나가잖아. 그렇죠? 자, 하지만 이때는 이렇다네요. 이런 썰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썰은 1988년에 아까 그 인물이 똑같이 나와요. 일본인 퍼즐 전문가 테츠오 니시오가 창안을 하고 그래픽 편집자 노부코 이시다, 혹은 이름이 이시다 논이라고도 불린다는데, 이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서로가 합작해서 세계로 퍼져나갔던 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는 말인데 결론은 두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시기가 어떻게 됐는지, 합체를 해가지고 서로 같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따로 만들었는지 요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요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로 이름을 피크로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피크로스가 픽처, 그림과 더하기 크로스의 합친 말이래요. 그래서 피크로스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영어가 좀 약해서 픽처, 크로스, 이걸 합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크로스라고 하는데, 자, 1990년대 여기서 조금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갑자기 이스라엘이 떠오릅니다. 자, 컨셉티스사라는 회사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피커픽스, 자, 피커픽스인데 픽어픽스라고 이제 영어네요, 얘도. 자, 라는 체계적인 네모 로직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게임 개발자가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 손에 들고 다니는 게임보이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전자게임기에도 이제 네모 로직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컨셉티스에서 네모 로직으로 구성돼서 다른 네모 로직보다 조금 더 체계적이라서요, 조금 더 재미가 있었대요. 자, 그러다가 자, 닌텐도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 닌텐도에서 피크로스 시리즈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닌텐도에서 이제 DS용으로 이제 발매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이걸 많이 할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대요. 왜냐면 특이한 점이 자기가 직접 네모네모 로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한테 풀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흥미가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더 발전했는데 2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3D가 나왔답니다. 자, 우리는 일종의 네모네모 로직을 우리 평면적으로 하죠. 자, 그런데 자, 요 회사에서 이제 3D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3D 피크로스라는 게 나왔는데 칸수도 좀 많고, 자, 세부적인 룰도 조금 다르대요. 왜냐면 입체적이기 때문에 앞에 뒤에 옆에 다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색칠을 하면서 그림을 만드는 건데, 얘는 이렇게 정육면체처럼 이렇게 큰 입체 도형이 나온대요. 그걸 이제 깎아나간대요. 깎아나가다가 이제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아직 해보진 않아가지고 인터넷으로만 좀 찾아보면서 봤거든요. 그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거나 한번 사보려고요. 자, 참, 그리고 자, 입체적으로 하면 좋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평면적으로 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선 색칠을 하는데 주로 보면 사람마다 달라요. 펜으로 색칠하는 사람도 있고 막 하는데, 선생님은 주로 형광펜을 들고 해요. 왜냐면 책을 사면은 그 한 칸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끄면 딱 한 칸이 색칠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좀 이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다 실패하면 나중에 주황색으로 더 칠하면 되니까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면 검은색 칠하다 틀리면 못 하거든요. 그럼 아깝잖아, 그쵸? 자, 그런데 선생님이 서점 가서 또 놀랬었던 게, 예전에 서점을 갔는데 이제 이 네모네모 로직이 컬러도 나온 거예요. 자, 원래는 검은색으로만 해서 검은색을 칠하고 안 칠하고 가지고 그림을 만들었는데, 그 네모네모 로직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칸마다 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색은, 이 숫자는 빨간색으로만 칠해야 되고 이 숫자는 파란색으로만 칠해야 되고, 그러면 그림이 완성되는데 조금 더 예쁘겠죠.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노노그램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다양한 색으로 하니까 조금 더 이쁘니까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 좀 돼야 되겠다. 그때쯤에 선생님이 한번 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조사한 상태는 요 정도인데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 보다가 혹시나 다른 내용이 있고 추가할 내용이 있거나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라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선생님도 한번 참고하고 선생님이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선생님이 한번 더 찍어볼게요. 알겠죠? 여러분하고 함께 만들어 봅시다. 자, 우선 네모네모 로직에 대해서 유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선생님이 다음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규칙과 요령 알아야지 풀 수 있겠죠. 그쵸? 자, 그거 한번 소개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래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